안녕하세요. 망고쌤입니다. 망고쌤TV에서 새롭게 만든 지역 분석 코너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강동구를 알아볼 건데요. 강동구가 요즘에 많이 핫하죠. 신축 아파트 입주가 끝나고 나니까 시세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강동구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신다면 어디에다 집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강동구 한번 보겠습니다. 강동구의 위치는 서울의 동쪽 끝에 있는데요. 왼쪽으로는 송파구와 접해 있고 오른쪽 끝으로는 하남시와 접해 있습니다. 강동구에는 여러 개의 동이 있는데 천호동과 암사동에서 시작한 강동구는 둔천동, 고덕동, 상일동, 명일동 등이 있고요. 요즘에 가장 관심이 많고 핫한 곳은 둔천동이 되겠습니다. 둔천주공 아파트가 2025년 3월에 입주를 위해서 열심히 공사 중인데요. 이 아파트가 왜 관심이 많은지 하면 전국에서 가장 큰 단지인 12,000세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12,000세대면 신도시급이 되는데요. 이 둔천주공 아파트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강동구의 아파트 시장에 시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동구의 이슈는 동적 것인데요. 고덕지구라고 해서 고덕동, 상일동, 명일동에 걸쳐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층 아파트들이 그라시움이라든지 아르테온 등으로 다시 바뀌면서 그 동네가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다녀와 봤는데 예전에 저층 주거 아파트가 있던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사람들이 바뀌면 그 지역이 빠르게 변하게 되는데요. 젊은 애기 엄마들이 많이 사는 도시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부터 명일동 하면은 강동구에 학군 좋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곳의 명일동은 중층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30년 전부터 중층 아파트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곳이 부자 동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또 30년이 넘으면서 재건축 이슈가 핫한데요. 안전진단 통과라든지 9호선 개통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에서 우리가 아파트 측면에서 주목해야 될 곳은 둔천동뿐만 아니라 고덕지구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곳이 바로 이런 거죠. 고덕지구랑 둔천주공 아파트. 물론 그 외에도 암사동에도 아파트가 있고 천호동에도 분양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7위. 여러분이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산이 많으면 사람들은 산에 적응해서 살 필요가 있고 강이 있거나 호수가 있거나 바다가 있으면 그거에 자연환경에 맞춰가지고 생활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리는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리를 보고 그 지역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지리 한번 볼까요? 강동구 보시면 아래쪽으로는 산이 막고 있고 위쪽으로는 한강이 막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미사신도시와 접해 있고 왼쪽으로는 송파구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요 땅이 되겠는데요. 요 땅이 되겠는데 이쪽 왼쪽을 보시면 빌라들이 정말 많죠. 빌라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래전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되기 전부터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이런 곳은 대대적인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동쪽 끝에 있는 고덕지구라는 곳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는 빈 땅이었겠죠. 예전에 빈 땅이었는데 고덕지구라는 것이 생기면서 고덕주공 아파트, 명일동에는 중층 아파트 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후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5층짜리가 먼저 재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건축이 되면서 고덕동, 상일동 이때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로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명일동 인근에는 중층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방수 양식. 지붕에 보면 방수액을 발라놨습니다. 자, 지붕에 방수액이 발라져 있는 곳은 대부분 25년차, 30년차 이상 된 아파트들이 방수액을 발라놨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명일동 일대는 이제 재건축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둔천주공이 재건축이 되고 나면 명일동에 재건축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산을 보고 강을 봤으니까 이제 길을 봐야죠. 지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 강, 길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길이 크게 종으로 4개가 있고
횡으로 하나가 있는데 1번이 빨간색이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외곽순환도로가 도시를 단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은 양재대로입니다. 이게 천호동이나 길동, 둔천주공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매우 중요한 도로가 되겠죠. 사람들은 도로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길이 잘 되어 있으면 길 주변으로 상권이 발달한다든지 교통량이 많아지고 이동하기 편리하니까 길 주변으로 상권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은 동남로가 되겠고요. 5번은 미사강변 신도시를 관통하는 미사강변대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횡으로 지나가는 이 길은 고덕로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고덕지구의 중요한 아파트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길이 되겠습니다. 산, 강, 길, 도로를 보셨다면 그 다음에는 지적 편집 툴을 통해서 도시계획을 한번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업지대가 되겠고요. 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이 상업지역은 자세히 보시면 천호역, 강동역, 길동역 일대에 상업지역이 집중되어 있어요. 천호역에 가시면 현대백화점도 있고요. 천호역에서 강동역 사이에 보면은 고층 빌딩들이 쭉쭉쭉 올라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로데오 거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로데오 거리 하면은 강동구에서 되게 유명한 곳인데 예전만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로데오 거리에는 사람들이 요즘에 또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 아까 산이 있었죠. 이쪽은 자연녹지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하남 같은 경우에는 원래 95%가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 이 그린벨트 지역이 하나하나 풀리면서 고덕동도 생기고 그 다음에 상일동도 생기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고덕역 인근에 보시면 일반 상업 지역이 있는데요. 이 일반 상업 지역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되게 중요한 곳인데 고덕지구 일대가 전부 다 주거 지역인데 고덕역 앞에만 일반 상업 지역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 상업 지역이 있는 고덕역 앞에서 소비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덕역 앞 상권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항아리 상권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항상 가보시면 역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권은 고덕역 인근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것은 여기에 준주거지역이 있는데요. 원래 보라색이나 남색은 공장지대죠. 여기에 고덕 비즈밸리가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곧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고덕 비즈밸리가 지금 개발 중이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이죠. 자, 교통하고 우리는 학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 교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동구는 고덕역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5대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매우 좋지는 않아요. 자, 보시면 고덕은 여기 오른쪽 구석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 시청역, 여의도, 강남역 뿐만 아니라 가디구디, 판교까지 보시면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고덕이 신축으로 바뀌어서 다 좋은데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물론 5호선이 있어서 시청역 가는 거는 그나마 좀 나은데 다른 지역에 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강남 같은 경우에는 34분에 주파를 할 수 있지만 환승을 2번이나 해야 되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52분이 걸리고 시청은 41분, 가디구디는 1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게 도어투도어로 하면은 실제로 지하철역 간에는 이런데 우리 집에서 실제로 세사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죠. 10분 이상. 자, 판교 같은 경우에는 54분이 걸리지만 환승을 2번이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강동의 고덕지구의 가장 큰 단점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9호선이 뚫리게 되면 가장 약점이었던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호선에 대한 기대가 많던데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일 기준으로 현재 9월 4일인데요. 2주 전 정도에 가보니까 9호선 공사를 착공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이 완공이 되면 강동구의 교통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교육. 사실 강동구는 고덕동이나 명일동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명일동이 교육의 강자죠. 사실 우리는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점수가 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도 중요하지만 학군, 특히 학원이 중요합니다. 학원의 밀집도가 중요한데 그러면 강동구의 학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원 맵을 통해서 학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만든 리얼망고라는 사이트인데요. 지금 현재 리얼망고 에듀 사이트의 오른쪽 상단에 리얼망고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시면 누구나 회원가입만으로 이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1년 기준으로 강동구의 학원들의 분포를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넓게 분포되어 있긴 하지만 둔촌주공 주변에 학원이 좀 있고 대부분의 학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고덕역 인근의 항아리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특목고 진학률이라든지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거는 2021년이고 2023년이 되면서 학원의 밀집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기가 좋은 학원들도 많고 하니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좋을 거고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학업 성취도라든지 특목고 진학률이 높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학부모님들이 이 선호 지역에 오기 위해서 주변의 집을 알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학원 근처의 집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가격도 높게 나오는 거죠. 보통 그 동네에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보통 평가할 때 학업 성취도라든지 특목고 진학률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평균적인 학력 수준이 높은지 이걸 보는 게 되겠는데요. 자, 강동구에서 가장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은 명일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은 명일중학교가 될 거고요. 2021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강일중, 한영중학교, 상일여중, 그다음 배재중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특목고 진학률이 중요한데요. 자, 학업 성취도는 평균적인 학력 수준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보는 것이고 특목고 진학률은 우리가 보통 특목고 그러면 대학교에 들어가기가 좀 유리한 곳이 많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 특목고 진학률은 뭐냐면 그 지역에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보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배재중학교가 34.5%. 그러니까 배재중학교 졸업생들 중에 34.5%가 특목고에 진학한다는 거죠. 그 다음이 명일중학교 18.9%, 그 다음에 한영중학교 18.3%, 그 다음에 강일중학교 16%. 결국 뭐냐면 여기에서 배재중, 명일중, 한영중학교가 가장 어머니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되겠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레일, 우리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바로 밑에 있고요. 주변이 전부 다 대단지 아파트로 되어 있네요. 자, 특목고 진학률 기준으로 보면은 배재중학교가 가장 좋은데 배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로 되어 있고 배재중학교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배재중학교뿐만 아니라 2등인 명일중학교도 바로 붙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강동구의 학군의 중심이 배재중학교나 명일중학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고덕역 인근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중학교들이 공부를 잘하는군요. 그리고 3위는 한영중학교인데 한영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상권의 아래쪽에 있죠. 자, 그래서 학원가 주변의 집들이 어머니들이 선호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그래서 학원가 주변의 집들이 가격이 방어가 잘 되는 거죠.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고 오를 때도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파트. 강동구에서는 어떤 아파트가 가장 좋을까요? 이 아파트는 사실 가격으로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강동구를 이해하실 때 어디가 좋은 아파트인지 어느 동네가 좋은 동네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순위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리얼망고에 보면 위계도라는 것이 있어요. 강동구 기준으로 보시면 동그라미가 클수록 대단지이고요. 색깔이 빨간색일수록 가격이 비싼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강일동은 파란색이고 천호동이라든지 길동 주변을 보시면 전부 다 파란색이죠. 그럼 비싼 아파트는 어디에 있다? 전부 다 명일동이나 고덕동 주변에 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고 가장 비싼 아파트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고덕 그라시움이 되겠고 단지도 크네요. 그 다음 비싼 데는 여기 아르테온이 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죠. 고덕 그라시움, 아르테온. 여기는 이제 신축이죠.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해서 입주를 한 신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 아파트가 힘이 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다음 빨간색은 자세히 보시면 3위 그린 2차 그리고 솔베뉴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비싼데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30년이 넘은 구축입니다. 30년이 넘은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가 신축으로 바뀌었을 때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동구에서는 지금은 신축 대세이기 때문에 고덕 그라시움이라든지 아르테온이
대장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강동구의 각종 호재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일자리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거주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부분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